오늘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갈 겁니다. 지금 이 시기예요? 네, 이 시기에 웬 아파트를 보러 가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긴 합니다. 맞아요. 뉴스에서는 공포 부추기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좀 멈춰 섰습니다. 물론 제가 이 대출 규제 관련해서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번 정부는요, 돈을 푸는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요,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아파트는 가격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이 아파트가 올라가면 또 안 되잖아요. 우리 정부는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돈이 풀리기 전에 규제를 한 거예요.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요, 수급으로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출 규제를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공급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 서울 28년까지 공급 완전히 부족이에요. 네. 그럼 지금 시기에 분양하는 것도 없죠. 그럼 29년까지도 공급은 부족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전세도 공급이 부족해요. 월세는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지금 관망세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중장기로 볼 때는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은 주춤하는 상태네. 그쵸? 관망세인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요, 이런 규제를요, 우리가 한 발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누구한테는 조금 위기일 수는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는 굉장히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대출 규제가 누구나에게 규제를 한 건 아니에요. 수도권 주택에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출 한도는요, 또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돌려 얘기하면요, 내가 한 2, 3억 정도 있다, 그리고 무주택이다, 그리고 대출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10억 내 아파트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 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전세 부족해요. 월세 가격 계속 올라가요. 사람들 어떤 불만이 있어요?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있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겠죠. 그쵸. 그럼 정부 어떻게 할까요? 또 부양책으로 돈을 또 풀겠죠. 이거에 대한 유동성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규제 상황에서 소득은 엄청 많지만 현금이 많이 필요한 아파트로는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 그 다음, 그게 10억 내외 아파트인 거죠. 사람들이 점점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이대로 두면 점점 아파트 사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아파트에 집중이 될 거고, 이게 어느 정도 풍선 효과가 생기면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나 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로도 번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핵심 지역 혹은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많이 회복하지 못한 아파트로 또 집중이 될 거예요. 근데 소도시로 이제 퍼져나가겠죠. 그럼 지금 시기에 한 발자국 더 빨리 움직여서 먼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를 보러 온 겁니다. 오늘 물건이 딱 그 조건에 맞는 아파트예요. 10억 내외예요? 예, 일단은요, 지금 현재 한 번 유찰돼서 최저 매각 가격 6억 원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대출 규제에서 좀 벗어난 물건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경매이기 때문에 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단기 매도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 시기에 조금 가져가시기를 권장드리는 아파트이긴 해요. 중장기로요? 네, 왜냐면 지금 같은 현 시점에 현 상황에 시세 반응이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더운 여름이긴 한데 바로 앞에 보이죠? 블루밍 저거예요? 네,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지금 뒤에 규모가 다 보이진 않은데 이것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예요. 이게 2105세대 그리고 18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끝이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우리가 드론으로 띄어서 봐야 되긴 하는데 저 끝에 국사봉이 있어요. 그 비탈길을 완전히 깎아서 만든 동네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20년 전에 재개발한 아파트예요. 2005년도에 이제 사용 승인 받고 입주한 아파트죠. 벌써 20년 된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 동네에서도 이 비탈길을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경사가 굉장히 심한데 이 아파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한 동 올라갈 때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 멀리 있는 아파트 굉장히 경사가 높죠. 그래서 앞에 입구동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등산하는 느낌이 드는 아파트예요.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물건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요? 이 높고 높은 경사 중에서 바로 이 앞에 보이는 입구동 101동에 있는 물건이 경매 나왔어요. 그럼요, 우리가 뒤로 가서 고생하고 땀 흘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쵸. 특히 오늘처럼 36도가 넘는 이 여름날에 뒤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겠죠. 못 살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막 에스컬레이터도 있긴 해요. 하도 경사가 높아가지고. 물론 이게 대로변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소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요즘 아파트 샷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이런 소음 정도 문 닫고 있으면 들어오진 않겠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 트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 아파트 중심으로 이래저래 상권들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아래 내려가면 또 시장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언덕에 살짝 거쳐져 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네. 자, 이 101동에 있다 보니까요, 아래 봉천역까지는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봉천역까지 걸어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요. 도보로 왔다 갔다 하기에 조금 힘들 수 있긴 하지만 또 아래 내려가면 바로 마을버스 있거든요. 네. 마을버스 타면 5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봉천역의 장점이 있죠. 2호선이거든요. 강남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이 관악구에 2호선 라인이 있잖아요. 네. 강남까지의 접근성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많이 안 오르죠. 그래서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30의 어떤 신혼부부 혹은 젊은 세대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예요. 자, 입구동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아파트 단지에 오니까 그래도 그늘이 져서 걸을만 하죠. 1층에 바로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공동 현관문을 자동 출입 가능한 오이 패스도 팔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있고 분수도 있네요.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거쳐갈 필요 없이 여기가 101동입니다. 오늘 아파트 주변 좀 살펴보면 지상에도 주차장이 있고요. 아래 내려가는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된 아파트이긴 하지만요, 세대당 한 대 이상 나오거든요. 이것도 장점이죠. 장점이죠. 서울의 구축 아파트에 세대당 한 대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자,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101동이에요. 바로 앞이긴 하지만 살짝의 언덕은 있다, 경사는 있다. 이 정도면 관악구에서 귀여운 수준이다. 보시면 딱 무슨 아파트예요? 복도식이요. 네, 복도식 아파트, 계단식 아파트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복도식이긴 한데 향이 다 틀려요. 기역으로 돼 있죠. 네. 한쪽 면은 동향이고 한쪽 면은 남향이겠죠. 우리는 1511호죠. 11호 라인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남향이죠. 네. 101동이면서 가까우면서 남향이죠. 층과 향까지 좋은 물건입니다. 그럼 로얄동 로얄 층수의 로얄 향이네요. 그렇습니다. 엘리베이터 탈 수 있는 거는 두 군데로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요. 층당 호수가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한두 개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우리 걸어오다 보니까 사람들 유동인구도 굉장히 많죠. 많아요. 사람 많는 곳에는 쿵짝쿵짝 막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네. 앞에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나마 이 아파트 동으로 들어오니까 좀 조용하네요. 여기 주차장이에요? 네, 지상 주차장이래요. 아무래도 좀 언덕이 있다 보니까 무조건 지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지상 주차장이지만 필로티처럼 비나 눈이나 바람을 좀 피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겠죠. 우리 가볍게 경매의 정보지 좀 마저 살펴보면서 내부에도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물건은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벽산 블루밍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18평이고요. 공급으로 23평 아파트예요. 감정가는 7억 5천에 나왔는데 현재 한 번 유찰돼서 6억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요, 25년 1월 3일에 설정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말소 기준 권리로 모든 권리는 소멸하고요. 임차인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변제권 갖췄고요. 배당 요구 종결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어요. 이 보증금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보증금이 얼마냐면요, 4억 7,700만 원입니다. 지금 당해세나 조세로 보이는 권리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문건 송달 내용에도 교부권자는 없어요. 그래서 당해세 조세는 없을 것 같아요. 깔끔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4억 7,700보다 높게 입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입찰하시면 되는 거죠. 네. 시세만 확인해보고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기본적인 시세는 알고 있는데 충분히 입찰 가능한 물건이에요. 들어가서 마저 확인해 보시죠. 내부에 들어오면요, 맘 편히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서도 좀 이어지는데 혹시 주차장이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주차장과는 연결이 됩니다. 물론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한 층 더 내려가면 굉장히 어둡긴 한데 주차장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한 층 더 내려와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할 수 있는 데도 있고요. 지금 낮 시간인데 그래도 여유 공간 굉장히 많죠? 네. 세대당 한 대 이상이니까요. 공간은 충분합니다. 한 층 더 있어. 한 층
한층 더 내려가 볼까요? 네, 한층 더 내려오니까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주차장 자리 굉장히 널널하네요. 네. 단점은요, 우리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된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거는 살짝 단점이에요. 그래도 아예 주차를 못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서 상가동으로 좀 빠질 수 있는 데가 있나 봤더니 있지는 않네요. 일단 다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더워서 현기증이 납니다. 이렇게 복도랑 분리가 되어 있네요. 저쪽에도 가운데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우편함은 저쪽에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시죠. 네.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1511호잖아요. 네. 탑층 아닙니다. 탑층이 17층이네요. 네, 17층까지 있어요. 그러면 거의 진짜 로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여러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 클래식하게 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오시면 복도 공간, 계단 공간, 코어 공간이 있습니다. 예전 아파트 느낌은 나요. 좁지는 않고요. 넓습니다. 와, 뒤에 빼곡한 아파트, 그리고 옆에 주택가들 보이죠? 저희도 현재 모아타운으로 묶여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사봉이 저기에 있어요. 이 산 비탈길을 깎아서 만든 동래고 또 아파트예요. 나오면 1512호, 1511호입니다. 오늘 물건이고요. 보시면 이게 등기가 색이 좀 바랬긴 했는데 그래도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6월 27일 날 왔다 가셨고,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키패드 위에 붙여져 있어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안 떼고 들어갈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럼 안 살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제가 권리사항 보니까 임차권 등기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나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 상태나 그리고 우리 샤시 상태 좀 봤을 때는 수리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크긴 하죠. 뭐 청소는 엄청 안 되어 있긴 하네요. 공실일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리고 미납관리비 제가 확인해 보니까 6월 24일 기준으로는 지금 105만 원의 미납관리비가 있어요. 많진 않네요. 15만 원씩 계산하면 한 7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좀 비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벨 한번 눌러볼까요? 계세요?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리는 안 되어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내부 수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도배나 싱크대 이 정도겠죠. 우리가 아파트 볼 때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이런 수리 여부도 있는데, 이런 아파트는 보시면 전면동이잖아요. 그리고 끝동까지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동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 경매 물건의 컨디션 확인하고 이 정도의 물건을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도 들려야겠죠. 네. 이게 전용 5구이긴 하지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고요. 3인 가족 정도야 충분히 살 수 있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들이 좀 좋아하긴 하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약간 구축 아파트들은 공실 기간이 좀 길어지면 아랫집에 누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수 여부도 아랫집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수도관을 오랫동안 잠궈 놓고 있으면요, 미세 누수가 있을 수 있고, 물이 한두 방울 떨어지다 보면 보이잖아요. 보이면 아래에 누수가 생길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누수 발생한 거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낙찰자가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앞에 테니스 공간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아까 은천초등학교 있었잖아요. 네. 애들 학교 보내기에도 또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어린이차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계속. 네. 태권도도 그렇고. 되게 활발하죠. 한번 우리 내려와서 부동산 통해서 시세도 한번 확인해보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쪽 가운데 엘리베이터로 한번 가보시죠. 이 집 중에 보시면 문도 바뀐 데가 있죠. 그러네요. 저기는 안에 내부까지 깨끗하게 수리했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2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외부 샤시나 이런 올 수리까지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빨리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복도에 창이 없죠. 이게 살짝 공포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벨이 이게 원래 벨인가 봐요. 아까 다르지 않았어요? 중간에 벨 정도는 한번 바꿨나 본데요. 그리고 우리 키패드도 좀 바뀌어 있긴 했었죠. 완전 요즘 거는 아니어도요. 그럼 중간에 수리 정도는 일부 좀 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러네요. 그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문제죠. 우와, 여기. 네, 여기가 다 봉천동이에요. 여기도 모아타운이 잘 진행이 돼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이 일대도 완전히 바뀌겠죠. 네. 근데 이런 빌라들이 점점 없어져 갑니다. 근데 빌라는 또 안 짓고 있죠. 공급이 진짜 부족할 수밖에 없네요. 네, 맞아요. 자, 이쪽으로 오니까 엘리베이터도 2대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확실히 부동산도 지금 들렸다 나왔는데 사장님도 똑같은 얘기 하네요. 네. 그러니까 6월까지는 열심히 올라갔었는데 이 대출 규제 때문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살짝 좀 빠져버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는 사람들이 관망세에 있다, 조용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 들렸다 오니까 다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아까 1단지가 2105세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2단지랑 3단지랑 같이 붙어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구분 없이 그냥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옆에 202동, 203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라인에 그냥 다 같이 있잖아요. 2105세대는 1단지만이고 통틀어 2904세대예요. 아. 거의 3000세대죠? 네. 그래서 엄청 대단지 아파트인 거예요. 저 끝은 우리 아직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까 현대시장이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 사거리에. 네. 근데 이 바로 앞에 이제 서부선이 들어온대요. 이 서부선이 서울대 관악산역에서 시작을 해서 여의도를 지나가고 대흥역을 지나가고 신촌역을 지나가고 세전역까지 연결이 돼요. 일단은 여의도 지나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여의도 일자리. 강남 가기도 편한데 이제 여의도 가기도 편해지는 곳이죠. 그리고 여기 바로 앞에 삼성전자 가는 통근버스가 온대요. 그래서 여기 또 삼성전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산다라고 하네요. 여러 좀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로얄동 우리 전용 5구로 보면 아까 101동이랑 104동이랑 203동 전면동이어서 약간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세 개 동이 뒷면동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 좀 확인해 보니까 이게 올 초만 하더라도 7억 8천까지는 거래가 됐대요. 1년 전쯤에 제가 여기 임장 온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작은 타입의 시세가 6억 후반대에서 7억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실거래 최고가 찍은 거 보니까 8억 7백이에요. 와. 1년 사이에 지금 1억 정도 오른 거죠. 물론 이제 거래된 것 중에 7억 초반대도 있긴 한데 그건 아마 뒷동 라인이고 수리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수리된 거는 이제 8억 7백이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새 안고 수리된 게 8억 초반대. 그리고 지금 바로 실입주 할 수 있는 101동 전면동에 있는 거는 8억 5천이에요. 그나마 203동에 사람 맞추면 나간다는 세입자가 있는데 7억 8천인데 저층. 사장님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한 거 봐서는 2층인 것 같아요. 싼 거는 싼 이유가 있어요. 네. 최소한 수리된 거는 8억 5천까지도 이제 호가가 있긴 한데 어디까지나 대출 규제 전에 갭 투자도 복구 수요가 활발했을 때 이야기라 지금 우리가 단기 매도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수리하면 뭐 8억 초반대 정도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물건은 수리가 안 되어 있겠죠? 안 되어 있겠죠. 우리 미납관리비도 있죠? 감정가가 7억 5천인데 한 7억 3천에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수리를 해서 파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낫겠죠. 부동산에서 얘기해보니까 사람들이 수리되어 있는 거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도배, 그리고 바닥, 싱크대, 화장실, 조명까지 바꾸는데 관셀프로 하면 그래도 한 1,500 정도 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샤시인데 샤시 상태는 뭐 괜찮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샤시까지 우리가 올 수리해서 수리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5, 600은 들어가고 문도 바꾸진 않더라도 필름 작업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한 2천만 원 초반대는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마음껏 예쁘게 수리한다라고 하면 거의 2,500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거 감안해서 우리가 8억 한 1,000 이 정도에 바로 매도한다라고 가정해도 돈 남을 것 같아요. 왜냐면 7억 3천에 우리가 낙찰 받으면 취등록세 포함해서 1,500이고 합치면 7억 4,500이긴 하지만 지금 대출 최대한 75%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5억 5천 가능하죠. 대출 규제 있긴 하지만 6억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억 5천 가능하면 초기 투자금은 1억 9,500 필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5개월 이내에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이자는 600, 수리비는 넉넉히 잡아서 2,500 정도, 그리고 미납관리비는 150, 중개수 수료는 빌라가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줘도 됩니다. 330. 그러면 양도세가 360. 자, 순수하게 남는 거는 2,560만 원. 7억 3천에 낙찰 받아서 우리가 넉넉하게 수리를 해도 2,500만 원 정도 남을 수 있죠. 지금 시기에. 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거 가져가는 게 나아요. 지금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호재가 아직 있잖아요. 네. 물론 서부선이 언제 생길지는 아직 몰라요. 처음에는 사실 오래 생겼어야 돼요. 근데 28년, 30년, 31년으로 지금 미뤄진 상태이긴 하지만 확실히 선이 들어오면 좋아져요. 그리고 선 들어와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좋아지기 전부터 어쨌든 호재가 붙으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겠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하기 괜찮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학원가 되게 잘 돼 있다 했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가 2030 세대들이 많죠.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처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도 편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원과가 굉장히 또 잘 되어 있어요. 근처에 관악 드림타운이 있고요. 여기 벽산, 블루밍이 있고 두산 위브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여기 상권이 가장 낮대요. 특히 학원과 상권은요. 그래서 뭐 태권도부터 해서
컴퓨터, 발레, 피아노, 주사는 지금 없겠네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아파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요, 경매가 꼭 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돈을 푼다라는 건 유동성 증가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거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내 통장에 있는 어떤 예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경매 투자가 됐던 어떤 자산의 투자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 시장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증가는 있고요. 서울 아파트 공급은 부족합니다. 그러면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요. 자산의 가치는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이 본 이 물건이요, 10억 이하의 아파트죠.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구조이죠.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라고 하시면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가서 내 걸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내 투자금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내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동산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무주택자한테 오히려 지금이 기회네요. 지금 기회입니다. 이런 위기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용할 때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움직이는 힘 볼 수 있는 눈 어디서 기를 수 있습니까? 더낙찰이요. 더낙찰에서 기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00% 물건 추천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순히 물건 추천만 하진 않습니다. 지금 시기에 어떤 물건을 봐야 되는지, 지금처럼 대출이나 정책 기조가 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같이 알아볼 거예요. 같이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낙찰을 받고 수익을 내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가시죠. 움직이러.